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2024년 7월 31일, 전기 15년, 전력 6월 26일 키즈보드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력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팀웰드 본부장하고 유로스 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이대왕께서 계시는 청평을 대시 청평을 비롯한 각 전국 본고지의 날씨를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청평 테네시는 현재 섭씨 20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고 기온 29도. 그리고 이제 가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벌써 지난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 걱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최저 기온이 20도, 그리고 일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습한 날씨가 되겠고요. 오늘 낮에도 습하고,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전일궁 지역은 현재 24도 흐린 날씨고, 오늘 28도 최고 기온. 그리고 거기도 역시 가끔 소나기가 내릴 것이고, 습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18도 최저 기온이고, 역시 습하고. 하여튼,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습한 날씨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텍사스는 아닌 것 같아요. 텍사스 현재 26도인데,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 그리고 이제, 밤에는 또 습한 날씨가 되겠다. 지금은 약간 흐리고. 순천은, 한국의 순천 지역은 현재 27도, 맑은 하늘이고, 내일은 35도. 와, 그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덥겠어요. 그리고 군마현의 전전궁, 두 군데 전전궁은 현재 29도, 그리고 거기도 내일 35도입니다. 오늘 밤에는 23도가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아버님의 인도로 오늘은 제4차 세계문화체육대전에서 말씀하신 창시자 말씀 중에서 일부를, 첫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 고인 필요 없고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봉사담망하신 가운데 제4회 세계문화체육대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과정을 통한 참된 평화세계 구현을 위하여 본인이 생애를 두고 추구해온 각종 평화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어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한 세기가 끝나고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여 출발한 새 천년의 희망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 세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문화체육대전에 대해서 잊어버렸었죠?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참석하시면서 끝나면 참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올림픽은 최근 아주 스포츠는 좋죠. 각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몇 년이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서로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문화면이 더 거기에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올림픽은 개회식, 개막식에 문화적인 행사가 있긴 있죠. 여러분 서울 올림픽 생각나시면은 그때 아주 아름다운 개막식이 있었고, 개막식도 아주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Joe Foley, welcome to the show. 개막식이었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구나 어떤 조직이나 그래요. 메시아를 만나면은 메시아가 하나가 돼요. 이건 마치 세례요한과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메시아를 만났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가 되면은 메시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이웨이로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88년에 그때 아버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금 올림픽은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 개막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이건 메시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올림픽이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거의 포르노라고 하면 좀 아니지만 벌고 벗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트랜스젠더 호모섹스 그런 것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경악하는 그런 행사를 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다 우리가 포용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말도 안 돼. 포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개척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슬람교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건 이제 완전 전쟁이 나요. 테러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무력화됐으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아무리 그런 것을 당해도 그냥 말로만 좀 하지만 뭐라고 하지만 거의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 세력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건 올림픽이 계속 내리막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은 도시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때마다 또 스캔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지난 도쿄 올림픽에 관련된 뇌물 스캔들인가 하여튼 돈 관련된 스캔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하여튼 올림픽이 원래는 그런 아름다운 체전이었는데 아마 서울 올림픽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올림픽은 19세기 말쯤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창설 했는데 그때 IOC죠. IOC가 사실 국제기구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창설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 있는 상류 사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글로벌리스트의 이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로부터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IOC를 창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IOC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이다, 국제연합이다, UN이다, 여러 가지 기구, EU라든가 많은 기구가 지금은 국제 기구가 존재하잖아요. IOC가 먼저 국제 기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원조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역시 지금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것을 역시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 문화, 거기에 히랍 문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 히랍 문화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다시피 가인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의 몸, 육체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히브라이즘처럼 그런 영적인 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침범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미국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이 서로 스포츠에서 경기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라 그럴까 말하는 포장이죠. 포장. 문화적인 포장이 보여주기 위한. 포장. 이제 문화가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면이 있는데 문화적인 면이 좀 포장이 져요. 겉에 껍질이잖아요. 그것이 또 이제 이렇게 타락돼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폐막식 빵 터질 때 왔어요. 뭐 터진다기보다는 좀 계속 이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 터지잖아. 그래요? 악이 어디까지 내려? 뭐 결국 하나님이 이기는. 끝까지 내려가죠. 끝까지 내려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뭐 끝까지 내려가다가 결국 네. 죽었잖아요. 쓸데없는 데가 사형을. 그러니까 뭐 폐막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예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기 뭐야,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수영 선수가 금메달 하나 땄다.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거 보지도 않아. 그 사건 아니었으면은 사람들이 네. 올림픽이 있는 것도 몰랐을지 뭐.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 문화 체전을 다시 한번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어요. 아버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거 여러분이 이대왕께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뭐 무슨 시작을 하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팔씨름 팔씨름? 네. 팔씨름을 한다든가 그게 올림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화 체전이 되는 거죠. 자녀가 많으지만 할만하지. 글쎄요. 뭐 이대왕께서는 이제 저보다 농구를 할 수 있을 만큼 5명 있으니까 뭐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농구팀이 두 개 생기잖아요. 야구도 할 수 있어요. 네, 야구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아버님께서 시작하신 세계문화체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 사건을 좀 봅시다. 이란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마스의 지도자가 암살당했어요. 암살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리고 잠깐만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확인 안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란 쪽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원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카타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요새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란에 갔다가 이렇게 어떤 공습을 받은 것 같아요.
공습을 받았다. 이렇게 이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사람인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란은 이제 자기들 땅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일, 현지 시간, 중동 시간 수요일 새벽이었고, 한편에, 지난 토요일 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곳에 헤즈볼라가 여기서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에 기지를 두는 그 테러 조직 헤즈볼라가 뭐랄까 템포를 쏴가지고 로켓을 쏴가지고 한 30개 정도 로켓을 쏘는 것만 있는데 소모인데 아이들 1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그랬는데 화요일 날 그 공격을 지휘한 그 헤즈볼라의 최고 코만더, 그 사령관이 역시 베이루트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시 베이루트에다가 폭격을 한 거예요. 베이루트에다가. 그러니까 중동 그 상황이 지금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중동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100일 미만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계산하면 97일입니다. 97일만 남고 해리스하고 해리스가 아직 정식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지만 곧 민주당이 그 후보로 정식 지명할 것입니다. 그리가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합니다. 이제 97일 남았는데 그래서 해리스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지난주도 말했지만 미로의 기간이 있죠. 미로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그렇게 많이 넘지 못하고 있어요. 넘지.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포인트, 2%포인트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오차 내에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제 아직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해리스는 완전 좌익이에요. 지금 바이든보다 더 나빠요. 더 나빠요. 예. 그것도 모르고. 예. 아주 더 나빠요.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을 교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피부 색깔이 나하고 비슷하니까 그 사람은 표를 주겠다 이런 사람이 좀 있는데 좀 안 돼요. 지금 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는 좀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흑인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12%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12%는 오히려 공화당 후보로서는 좋은 편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16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다른 어떤 그전에 다른 어떤 공화당 대선 후보보다도 많은 지지를 흑인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이건 미국 언론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들은 그런 걸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좀 깨달았어요. 그렇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 사실 그동안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우리가 찍어왔는데 민주당이 우리에게 뭘 해줬느냐? 이용만 해도 이용만 우리 표만 가져갔지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사실 그래요. 민주당의 사회복지 정책 때문에 흑인들의 흑인 사회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이용하는 부추기고. 그전에는 백인보다도 오히려 강한 가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도 많아. 부자도 많아. 그렇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존슨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요새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은 왜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느냐? 트럼프는 지금 이 미국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류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워낙 민주당 막론하고 다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래, 너무 잘못돼 있어요. 트럼프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정책 면에서도 해리스보다는 훨씬 좋아요. 해리스는 완전 좌파, 완전 공산주의예요. 바이든보다도 또 나빠요. 바이든도 오바마보다 나빴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나빴고 그런데 이제 해리스는 그것보다 더 나빠.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을 보고 대충 그 기사를 쓰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 자꾸 해리스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이제 돈을 걸어서 하여튼 도박 사이트가 있어요. 누가 이길 거. 도박 사이트가 있어요. 경마처럼.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는 한 군데는 현재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60% 그리고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39%. 39나 돼요? 네, 39%. 그리고 빅 마이크가 그래도 들어와서 이길 가능성이 1%. 1%라도 남편있나 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걸 넣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연구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론조사는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있고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민주당한테만 물어보면 해리스가 100%. 그렇죠. 그런 식으로. 누가 대답했는지 얘기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흑인에 대한 지지율도 말이죠. 그냥 흑인들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아니면 흑인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은 등록을 미리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등록한 사람에게만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실제 투표하는 사람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돈이 들어요. 돈을 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투표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결정되라. 옛날에 우리 옆집 아저씨 잔디 까고. 그럼이 이제 난 투표 안 한다. 안 하잖아. 그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사냥꾼이라든가 그런 총 소유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아예 지금 그 선거 등록도 안 했어요. 유권자 등록도 안 했어요. 어째 수준이어서 네, 네. 맞아요. 왜 자기 권리를 포기를 해? 네,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현지에 마을 어떤 뭐였더라? 하여튼 마을 어떤 선거에 아주 우리 이대왕님하고 가까운 분이 출마해가지고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한다. 분명히 그분의 보수주의자이신데 보수예? 네, 완전히 보수주의자이시죠. 네. 근데 아예 선거하고는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또 뭐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이제 해결난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이 악화될수록 좋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빨리 눈을 떠야 돼. 눈을 뜨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자식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어떤 세계에 살 거냐. 나는 죽어먹고 말이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일대로 되라고. 그놈이 이거는 아주 위험한. 본인이 상당히 보수주의자고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펜실베니아의 숲속에서 무슨 그 발전기도 있고 거기는 참 아마 음식도 아마 물도 많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건 발전기도 휘발유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가족도 많은데 그 집에 유권자도 많을 텐데.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 애들도 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 아이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해가지고 또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오시는 분도 지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오신 분도 있지만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여튼 힘을 다해서 원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있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면 고마이지만 애들 어서 자기 애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또 중국도 말이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대만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남진아에 대해서든지 아니면은 한반도에 대해서든지 그게 제일 만만한 생각하니까. 아니면은 한반도에 대해서든지 지금 시진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저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